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92강 되겠습니다. 유닛 92고요.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그리고 생략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만두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집중을 좀 하시죠. 그리고요. 제가 큰 그림을 살짝 그리고 나서 본 내용 들어가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영어는 뭘로 시작할까요? 또 오랜만에 받아보는 질문 같습니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동사에 따라 수식어, 보어, 목적어가 동반이 될 수 있는데 대체로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연결이 되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는 공통적으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한 단어짜리 형용사라면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의 긴 형용사라면 뒤에서 수식하겠네요.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 되겠죠. 이때 두 단어 이상의 긴 형용사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전치사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기본 덩어리가 되겠죠. 두 단어 이상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긴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할 거고요. 투부정사는요. 기본적으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두 단어부터 시작입니다. 태생적으로 길죠. 이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면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당연히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분사구와 과거 분사구가 나왔는데 분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이 되게 되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은요 모두 관계사에 속한다고 그랬고요.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입니다. 얘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당연히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긴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주어 자리뿐만 아니라 보어와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도 이 똑같은 긴 형용사들이 뒤에서 수식할 수 있고요. 이 자리뿐만 아니라 명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필요하다면 이 긴 형용사들이 뒤에서 수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라고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상황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주격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 이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줘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주어와 동사는 항상 수일치를 시켜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가 가까이 붙어 있다면 수일치 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와 동사가 이러한 긴 형용사들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경우에는 단수 복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관계대명사의 주격이 수식하는 경우라면 1차적으로 이 동사와 선행사의 단수 복수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동사의 수일치까지도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나게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긴 형용사들을 한번 정리도 해보시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 관계대명사, 동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이때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행사가
단수면 이 동사도 단수, 이 선행사가 복수면 이 동사도 복수로 맞춰주는 거 요거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어떠한 경우네요? 관계대명사가 주격인 경우예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He is a student who likes English.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가 보이네요. 그런데 이 who가 어떻게 관계대명사라는 걸 확인하셨죠?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2차적으로 관계대명사 뒤에는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주어 또는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할 거예요. 보니까 who 앞에 명사가 있고요. who 뒤에 동사가 바로 있는 것으로 보아 주어가 빠져 있는 주격 관계대 명사라고 판단이 되네요. 주격이라고 판단한 순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The student는 단수기 때문에 동사는 likes 이렇게 단수로 표시가 돼야 일치가 되는 거죠. 의미 파악할게요. 늘 해왔던 것처럼 그는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 영어를 좋아하는. 밑으로 가죠. They are the students who like English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관계대명사 who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앞에 수식할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who를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했고요.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빠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who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주격이라고 판단한 순간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students 복수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동사는 like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요런 거 잘 맞춰주셔야 돼요. 시험에 아마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해석하도록 하죠. 그들은 학생들입니다. 어떤 학생들이요? 영어를 좋아하는. 괜찮을까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헷갈릴까 봐 또 한번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명사 뒤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얘가 복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동사 뒤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얘가 단수인 겁니다. 요거 계속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여기 볼게요. 명사 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고 그래서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지 않은 상태로 동사로 맞춰주는 거예요. 반대로 명사 뒤에 s나 es가 붙은 형태가 아니라면 대체로 얘는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서 단수를 표기해 주는 겁니다. 요거 맞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다음 예문으로 갈게요. The door which was broken by my little brother hasn't been repaired yet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관계대명사 which가 보이네요. 앞에 수식할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미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한 순간 수일치 신경 써야겠죠. 또 door 단수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이면서 단수를 나타내는 was가 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was pp 형태로 수동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by 플러스 행위자가 이렇게 덩어리로 연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 덩어리가 되어서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현재 완료 수동태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요. 현재 완료가 이 yet과 함께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yet이 반짝반짝 되고 있어요. 완료적 용법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 그 순간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수를 맞춰줬어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동사와도 수일치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door가 단수니까 현재 완료가 쓰일 때 hasn't been repaired가 되었다는 거 이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문장의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동사의 수일치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명사와 그 뒤에 동사의 수일치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됐을까요? 의미 파악할게요. 그 문, 어떤 문?
망가졌던 문 저의 남동생에 의해서 has been repaired yet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됐을까요? 자, 밑으로 가죠. The doors which were broken by my little brother haven't been repaired yet.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죠. 이번에도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바로 연결된 상태네요. 그 순간 우리는 주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격으로 판단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를 확인하셔야겠죠. The doors 복수네요.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이면서 복수인 were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수동태 됐고요. by 플러스 행위자가 덩어리가 된 상태로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yet과 함께 쓰여서 완료 의미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계대명사가 문장의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문장의 동사와 거리가 멀어져 있겠지만 수일치를 잘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the doors 복수기 때문에 haven't been repaired가 되었다는 거. 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구조는 똑같은데 the door, 문장의 주어, the door가 단수이기 때문에 hasn't been repaired고요. 여기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the doors 복수형이기 때문에 동사는 haven't been repaired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The boy who 또는 whom you are looking at is my best fri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쓰여 있네요. 만약에 who만 있는 상태라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는 그 뒤를 봐야 한다고 그랬네요. 근데 만약에 whom이 쓰여 있다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뒤에는 안 봐도 목적격임을 바로 알 수 있는 오히려 반갑고 고마운 아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통 look at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 at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큰 틀에서 덩어리가 된 상태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the boy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인 is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주어와 동사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쏙 드러낸 상태라면 the boy is 단수 복수 맞추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미 파악할게요. The boy, 그 소년. 어떤 소년이요? 네가 보고 있는 is my best friend, 나의 절친이다. 의미 파악도 깔끔하게 되네요. 괜찮을까요? 얘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수일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the boy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한다는 거 요걸 덩어리로 묶고 싹 빼내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만 잘 시켜주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밑으로 가죠. The boys who 또는 whom you are looking at are my best friend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슷한 패턴 같은데요. whom이 쓰인 상태에서 그 앞에 수식할 명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 관계대명사가 확실하네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인 the boys를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된 상태로 수식하고 그 뒤에 문장의 동사인 비동사 are가 나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확인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관계대명사를 쏙 빼고 주어와 동사의 단수 복수를 맞춰줘야 될 텐데 이번에는 the boys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 are가 쓰인다는 겁니다. 패턴은 매우 비슷한데 여기서는 the boy가 단수라서 단수 동사인 is, 여기서는 the boys 복수라서 여기는 are가 쓰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는 이렇게 파악이 되죠. 그 소년들, 어떤 소년들 네가 보고 있는 are my best friends, 나의 절친들이다. 괜찮을까요?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네요. 복습을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포인트,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은요, 당연히 내신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거나 영작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큰 틀에서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생략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살펴보도록 하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이 비동사 다음에 대체로 현재 분사가 나와서 진행형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가 나와서 수동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그리고 나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연결된 상황이라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한꺼번에 반드시 한꺼번에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Look at the girl who is playing the piano. 관계대명사 who가 보이네요.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확인이 됐네요. 그 순간 수일치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현재 분사가 나와서 진행형을 만들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Look at the girl playing the piano 이런 간결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일단 who is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파악할게요. 그 소녀를 보세요. 어떤 소녀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이번에는 who is가 빠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 덩어리가 두 단어 이상으로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소녀를 보세요. 어떤 소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분사도 형용사, 그리고 관계대명사도 형용사, 같은 의미의 형용사라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도 문장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세련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I bought a book which was written in easy English라고 되어 있네요. 자, which가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알죠? 앞에 수식할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의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격이라고 판단한 순간 수일치 확인하셔야겠죠. A book 단수고요. was 단수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의미 파악할게요. 저는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어떤 책이요? 쓰여진 쉬운 영어로. 쉬운 영어로 쓰여진 책 한 권을 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which와 was를 쏙 빼고 나면 이러한 구조가 남게 되는 거죠.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끊어서 되는으로 의미 파악하면 된다고 그랬죠. 저는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쉬운 영어로 쓰여진. 의미가 똑같네요. 과거 분사도 형용사, 관계대명사도 형용사,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간결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똑같이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현재 분사가 나와서 진행형을 이루거나 과거 분사가 나와서 수동태를 이루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동시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명사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의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남아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것은 결국 같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생략의 경우에서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되는 경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딱 생략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This i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입니다. 대세 쓰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시 관계대명사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라고 그랬네요. 따라서 반드시 앞에 명사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수식할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된 상태에서 나는 샀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네요. 따라서 이때에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확인을 한 순간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연결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다면 주어 동사가 바로 연결된 이러한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와 있다면 아,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해볼까요? 이것은 그 책입니다. 어떤 책이요? 제가 어제 산. 이것은 제가 어제 산 그 책입니다. 괜찮을까요? 요거 공식처럼 딱 기억해 주세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해석할 때도 영작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복잡한 문장의 구조도 빠르게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을 잘 하실 수 있고요. 영작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명사, 주어, 동사 패턴 예문 하나 더 볼게요. You are the person whom I have been looking for. 얘는 뭐 고민할 거 없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고 그 뒤를 안 봐도 목적격임을 알 수 있는 고마운 아이. 확인해 볼까요? The person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 있고 have been looking for 동사가 현재 완료 진행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look for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네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것이 기본이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whom을 목적격이라고 바로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the person이라는 명사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연결된 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의미 파악하죠.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계속해서 찾아왔던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꽤 기쁠 것 같긴 하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패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표현이긴 하지만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하고 나면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 볼게요. The food I ate.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패턴 딱 이 패턴이죠. 이거 한번 끊어서 음식 내가 먹은 혹은 내가 먹은 음식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겠고요. The boy you talked about. The boy라는 명사 뒤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빠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소년, 어떤 소년? 네가 이야기했던 소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당신이 이야기했던 소년 뭐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는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것이고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격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밑에요. The watch he put on the table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 watch라는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목적격이 생략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뭐가 빠졌는지 볼게요. 그는 놨다. 뭘 놨는지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시계, 어떤 시계? 그가 논 시계. 어디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하자면 이렇게 덩어리가 될 거고요.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은 그 시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공식처럼 잘 기억해 두시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죠. 2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으로 갈게요. This is a girl who is 또는 are a famous golfer in Korea 라고 되어 있네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얘가 주격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죠.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수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사를 단수를 쓸 건지 복수를 쓸 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앞에가 the girl 단수니까 여기는 is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소녀입니다. 어떤 소녀요? 유명한 골프 선수인 한국에서. 이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한 골프 선수인 소녀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번역도 가능할 거고요. 2번. The computer which I bought is 또는 are very fast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관계대명사가 보입니다.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의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인 the computer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나온 상태,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 그러면 주어 자리에 있는 더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단수를 쓰셔야겠죠. 의미 파악하죠. 컴퓨터, 어떤 컴퓨터? 내가 산 컴퓨터가 is very fast, 매우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목적격이니까 얘는 그 자체로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복습하실 때 이런 것들 꼼꼼하게 살피시면 아주 좋습니다. 3번, they have a house that has 또는 have a nice view라고 되어 있네요. 이 대시 관계대명사입니다. 저는 딱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은 딱 봐도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주어나 목적 하나 빠져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has를 쓸 거냐 have를 쓸 거냐 고르라는 거예요. 어쨌든 동사가 바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빠졌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미 확인이 된 거죠. 그 순간 반드시 수일치 house가 단수니까 has가 쓰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들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집이요? 멋진 조망 또는 경치를 갖고 있는 아주 그 조망이 좋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I don't like the movies which has 또는 have sad endings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which가 관계대명사지요.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has를 쓸 건가, have를 쓸 건가, 단수를 쓸 건가, 복수를 쓸 건가 이걸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 주격이라고 판단한 순간 수일치 확인. The movies가 복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has가 아니라 have가 돼야겠죠. 의미 파악할게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영화요? 슬픈 결말을 가진. 결말이 슬픈 그런 영화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5번. The lady who is 또는 are walking her dog is 또는 are my aun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비동사 is 또는 are가 쓰인 상태에서 그 뒤에 동사의 ing가 있는 구조로 보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입니다. 주격이라고 판단한 순간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죠. The lady, 숙녀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s가 쓰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전체 구조로 보시게 되면 the lady,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문장의 동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때 문장의 동사도 is를 쓸 것인지 are를 쓸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기준 어디 있다고요? 주어가 되겠죠. The lady가 단수니까 여기도 is가 쓰이는 것이 맞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덩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who 다음에 비동사와 ing가 덩어리가 되어서 현재 진행형이 된 상태고요. walk, once, dog 하게 되면 개를 산책시킨다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묶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얘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의미 파악합니다. 그 숙녀, 어떤 숙녀?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is my aunt, 저의 이모다 또는 고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경우라면 얘가 주격이라면 앞에 있는 이 선행사와 수일치도 맞춰주시고 문장 주어와 문장의 동사의 수일치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6번. The cat that sleeps on the sofa is 또는 are very cute.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주격입니다. 그 순간 수일치 확인해 주셔야겠죠. cat가 복수네요. 따라서 sleeps가 아니라 sleep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요. that sleep on the sofa가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the cat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is를 쓸까 are를 쓸까 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문장의 주어인 the cat를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the cat는 복수니까 이번에 are가 돼야겠네요. 의미 파악하죠. 그 고양이들 어떤 고양이들? 소파 위에서 잠자는 그 고양이들은 매우 귀엽다. 이런 의미로 파악이 되네요. 자, 7번. The woman who teach 또는 teaches us English is 또는 are very kind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은 패턴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보이죠? 앞에 명사 있고요. 주격인지 목적적인지는 그 뒤를 보고 판단합니다. 동사가 바로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주격. 그 순간 앞에 있는 명사 또는 선행사와 수일치. woman은 단수죠. A가 쓰인 상황에서는 단수. 여기 만약에 E가 쓰였어요. 그러면 women이 되게 되면 얘는 복수죠. 어쨌든 woman은 단수니까 teaches 이렇게 돼서 수일치가 완성이 돼야겠네요. 자, 그리고요. who teaches 그리고 나서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까지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주어 자리에 쓰인 the woman을 수식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어인 또 woman과 수일치를 시켜서 여기 is가 돼야겠네요. 요거 연습하기 아주 딱 좋은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 어떤 여자?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매우 친절합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여자는 매우 친절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The artist who drew this picture is 또는 are famous. 그 화가들. 여기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격이죠. 요거는 왜 수일치 문제 안 내신 거죠? 일반 동사가 과거형이라면 수일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로 출제하진 않았고요. 자, drew 그렸다. 뭘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the artist를 수식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is를 쓸까요? are를 쓸까요? 기준은요. 바로 앞에 있는 this picture가 아니라 the artist 얘가 되는 거지요. 복수네요. 그래서 여기는 are가 되는 겁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까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의미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그 화가들, 어떤 화가들이요? 이 그림을 그린 그 화가들은 are famous,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I bought a novel which 또는 which was 또는 were written by Dan Brow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관계대명사가 쓰인 상태입니다.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고민할 거 없이 주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입니다. 그러면 was가 쓰이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소설 한 권을 샀습니다. 어떤 소설이요? Dan Brown에 의해 쓰여진 10번으로 갈게요. Children who play plays with fire is 또는 are more likely to get burned.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죠.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상황. 그러면 주격. 그 순간 수일치 확인. 그런데 children은 아이들이란 의미로 그 자체로 복수죠. 따라서 여기는 play is가 아니라 play i가 되야겠네요. 이거 계속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불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children을 수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나오는 거죠. 문장의 동사는 문장의 주어와 맞추는 거지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맞추는 게 아니에요. children은 복수기 때문에 여기도 are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요. be likely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 어떤 아이들, 불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보다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이제 B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괄호로 묶으시오. 1번. The car which is parked outside is mine. which가 관계대명사네요. 그 앞에 명사가 있고 동사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사를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과거 분사가 이렇게 연결된 구조죠. 이러한 구조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겠네요. 의미 파악할게요. 그 자동차, 어떤 자동차요? 밖에 주차되어 있는 is mine, 내 거다. 밖에 주차되어 있는 그 자동차가 제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ich is가 있어도 얘가 싹 빠져도 같은 의미라는 거. 2번.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which가 관계대명사죠.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샀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이 되겠네요. 자, 목적격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명사,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남는다고 했네요. 있으나 없으나 해석은 동일하다는 거. 이것은 그 책입니다. 내가 어제 산. 3번. The girl who is playing the piano is my sister. 관계대명사죠.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귀가 따갑습니다.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상태인데 동사를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로서 진행형을 만들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생략할 수 있겠죠. 생략하고 나면 현재 분사 덩어리가 두 단어 이상으로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소녀, 어떤 소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is my sister, 저의 언니이다. 4번. This is the woman whom we saw last night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whom의 경우 목적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겠죠.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봤다. 누구를?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황.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 순간 그 자체로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연결된 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그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 우리가 어젯밤에 봤던. 5번.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which가 관계대명사죠.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그러면 단독으로 생략 가능. 이것은 그 집입니다. 어떤 집? 그가 사는. 6번. The child who is wearing a red hat is my cousin. 관계대명사지요. 앞에 명사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는데 이때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로서 진행형을 만들고 있는 상황.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럼 현재 분사 덩어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의미는 같고요. 그 아이, 어떤 아이?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저의 사촌입니다. 7번. These are the pictures which were painted by Ja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죠.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는데 그 동사를 봤더니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인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명사 뒤에 과거 분사 덩어리가 두 단어 이상으로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략해 버리는 거죠. 이것들은 그림들입니다. 어떤 그림이요? 죄인에 의해서 그려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이것들은 죄인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됐을까요? 8번. English is a language which is used all over the world.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서 수동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해서 명사, 과거 분사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영어는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9번. Look at the boy who is standing next to his mother. 자,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이제 확인이 될까요?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는데 이때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로 현재 진행형을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 그 소년을 보세요. 어떤 소년? 그의 엄마 옆에 서 있는. 하나만 더 할게요. The movie that we watched yesterday was very interesting. 자, 이때의 대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봤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지시대명사 아니고요. 지시형용사 아니고요. 접속사 아닙니다.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기준을 잘 잡아둬야 나중에 대세 쓰임에 대해서 묻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 잘 잡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앞에 있는 명사인 the movies를 수식합니다. 이때 the movie를 수식해요. 이때 movie는 주어고요.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단수 형태로 나온 것도 보시고 우리는 지금 생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그 순간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네요. 의미 파악할게요. 그 영화, 어떤 영화? 우리가 어제 봤던 wa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및 생략을 살펴봤습니다. 복습 꼼꼼히 좀 부탁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늘 중요하대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하죠. 93강 유닛 93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거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